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알려주는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이죠. 미적분 첫 번째 시간 수열의 극한 단원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책은 개념 플러스 유형이고요. 저희 교재는 8쪽입니다. 8쪽. 자, 다들 책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자, 첫 번째 소 단원으로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수렴과 수열의 발산. 자, 첫 번째 수열의 수렴이라고 개념 나와 있는데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고 한다. 자, 이때 알파를 수열 AN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 하고 기호로 리미트 AN은 알파 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가까이 간다와 같이 나타낸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 전제를 깔아놨죠. n이 한없이 커지는 와중에 그 알파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알파에 가까워지면 그렇다는 얘기는 요 표기를 해놓을 때 표기를 해보시면 자 AN의 값이 자 n을 한없이 크게 만들었을 때 n이 한없이 커질 때 그 AN의 값이 한없이 알파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수렴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한다. 그리고 표기는 이렇게 리미트 AN은 알파로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자, 두 가지 그 함수의 수렴과 함수의 극한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다르냐면 함수의 극한을 예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리미트 함수 뭐 아무거나 생각해 보시면 EX-1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럴 때는 이 함수 1차 함수가 있을 때 x가 3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 이 함수는 그때 그 함수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겠느냐라고 했는데, 자 그럴 때는 요거는 보통 이 1차 함수가 연속 함수니까 그냥 바로 값을 대입해서 선생님 이 값은 6-1인 5입니다 라고 곧바로 대답을 해주셨을 거예요. 맞죠? 자, 그렇게 해줬을 텐데 지금 같은 이런 수열의 그 수렴을 얘기를 할 때는요, 이 n이라는 값이 기본적으로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열 AN이 A1, A2, A3, A4 이렇게 그 진행되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요 값을 제가 3, 4, 5, 6이라고 해볼게요. 1씩 계속 커지는 등차수열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리미트 자, n이 3으로 가까이 갈 때의 그 값은 뭐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n이 3으로 가까이 갈 때. 그러면 이제 문득 생각하기로는 3에 가까워진다고요? n이? 그렇다면은 결국 요 4도 5로 가까이 가고 6도 5로 가까이 가니까 선생님 요 값은 5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자, 왜 틀린 말이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요 n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n이 3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자, 그럼 n이 3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뭐야? 자, 이렇게 n에 관한 수직선이 있을 때 자, 3으로 가까이 가려면 n의 값이 2.99999가 되기도 해야 되고 또 n이 3.0000001 이런 값일 때에 A의 n의 값도 존재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AN이 3에 가까이 갈 때 어디로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자 A3에 n이 3으로 하나씩 가까이 간다 라고 해봤자 요 사이에 어떤 자연수가 없습니다. 2와 3 사이에 자연수가 없고요. 3과 4 사이에 자연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없냐면
이 수열에서는 극한을 얘기할 때 어떤 특정한 실수값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롯이 뭐밖에 안 됩니까? 네, 수열의 극한에선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파악하셨죠?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무한대밖에 없는 겁니다. 수열의 극한에서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자, 함수의 극한이랑 다른 점, 함수의 극한이랑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시면은, 자, 제일 처음으로, 자, n이 자연수밖에 안 됩니다. 저기 함수일 땐 요거 실수 값이었었는데, x 값은 실수였는데, 네, 지금은 n 값은 자연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이 극한이라고 하는 게 오롯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줘요.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자, 확인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밑에 예시를 보면서 조금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과정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수열 AN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n분의 n 플러스 1. 자, 그랬을 때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한번 차례대로 나열을 해보면, 자, 1 넣으시면 1분의 2니까 2. 자, 2 넣으시면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다음엔 3분의 4, 4분의 5, 5분의 6. 자, 이런 식으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자, 항의 값이 변하는 상태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봤더니, 자, 오른쪽 그림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일 때 2, 2일 때 2분의 3, 자, 3일 때는 여기 3일 때는 3분의 4, 4일 때는 4분의 5. 표시는 따로 안 해놨지만 3분의 4랑 4분의 5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이 점점 커지더라도 5, 6, 7, 8로 n의 값이 점점 커지더라도 이게 1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이 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저 1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가까워질 뿐, 네,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의 값에. 자, 그러면 n의 값이 한없이 커질수록 그때의 수열의 값이 한없이 1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이 수열 an 일반항 n분의 n 플러스 1의 값은 1에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수열 an은 1에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이 an은 1에 수렴한다. 그럼 표기를 어떻게 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 플러스 1이 1이 된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이건 또 이제 우리가 옛날에 함수의 극한을 할 때도 많이 했었죠. 어떤 걸 했었냐면 리미트, 자, x가 무한으로 갈 때 x분의 x 플러스 1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땐, 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이 극한값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분의 1인 1이 된다라고도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아셨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예시로도 가보겠습니다. 수열 an의 일반항이 an은 n분의 마이너스 1의 전체 n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자 했더니, 자,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 2를 넣었더니 2분의 1, 자, 마이너스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음수, 양수가 계속 교차되는 형태예요. 자, 이걸 또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봤더니,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분의 1,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언뜻 보면은 진동하는 형태라서 발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자, 발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값들이 점점 항의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x축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의 값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따라서 이 수열 an은 0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0에 수렴한다라는 건 0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0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0에 한없씩 가까워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따라서 꼭 0이 안 됐다고 해서 선생님 이건 절대 0 될 수가 없는데요. 당연하죠. 근데 0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0에 가까워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참고사항으로 하나씩 읽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엔 리미트는 극한을 뜻하는 림은 극한을 뜻하는 리미트의 약자로 리미트라 읽는다. 네, 끄덕끄덕. 자, 그 다음에 무한대는 수가 아닌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다라는 거. 네,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거죠. 리미트는 요 극한으로 가는 무한대는 요건 수가 아니라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AN이 알파로 가까이 간다는 AN의 값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뜻으로 제가 한 얘기죠. 네, 알파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지 AN 자체가 알파라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값은 하나만 존재한다. 그렇죠.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값은 오롯이 하나만 존재한다. 또 갑자기 막 리미트 AN의 값이 극한값이 막 1도 되고 0도 된데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1에 가까워지면 1인 거고 0에 가까워지면 0인 거지. 둘 다는 있을 수 없다. 자, 됐고 다음에 수열 ANA 수렴하고 그 다음에 AN의 극한값이 알파라고 하면 이 AN의 극한값은 그 AN-1의 극한값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AN 플러스 1의 극한값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AEN까지도.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럴 게 AN이나 AN 플러스 1이나 아니면 뭐 AEN이나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씌워버려요. 리미트 게다가 이제 수열의 극한은 다 n이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n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값이나 자 여기 n의 값이 무한히 커지나 n 플러스 1이 무한으로 커지나 2n이 무한으로 커지나 다 어쨌든 같은 곳으로 향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얘의 극한값이 알파였다면 다른 애들의 극한값도 알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되셨죠? 이걸로도 실제로 이제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2번 수열 AN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C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정한 값으로 계속 수렴하는 수열인 거죠. 계속 이어지는 수열인 거죠. C 계속 C인 거. 자, 이런 수열은 C에 수렴한다라고 한다. 즉 그렇죠. 이거는 항의 넘버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계속 C를 유지할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AN의 값은 즉 C의 이 C라는 수열의 극한값은 그냥 C다가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높아심에 하나 체크하자면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함수의 극한이랑의 차이는 여기서 수열은 n이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네, 기본적으로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릴 때도 1.5일 때는 뭐일까? 뭐 이런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롯이 그냥 1일 때는 뭐다, 2일 때는 뭐다 이런 식으로 점으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네. 이어서 이렇게 선처럼 그리시면 안 됩니다. 자, 됐어요. 자, 수렴을 배웠다면 이제는 발산이겠죠. 다음에 수열의 발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열의 발산이란 수열 AN이 수렴하지 않으면 수열은 AN은 발산한다 라고 합니다. 발산하는 경우는 뭐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다.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도 한없이 커지면 수열 AN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고 리미트 AN은 무한대 또는 n이 무한히 커질 때 AN도 무한히 커진다와 같이 나타낸다. 요것도 받아들일 수 있겠고 뭐 예시를 하나 들자면 리미트 3n-1 같은 거 아까 제가 등차 수열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n이 무한히 커지면 커질수록 요 전체 값도 무한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 1번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는 요 위와 아래는 비슷한 상황이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수열 하나만 얘기해 놓고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을 생각해 보게요. 이런 수열이 있다라고 한다면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 수열의 그 항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점점 발산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진동입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수열이 일정한 값에 수렴하지도 않고 그리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도 발산하지 않으면 이 수열은 진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진동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는 여기 예시 나와 있는 3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3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일반항이 자, 수열 an이 마이너스 1의 전체 n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해보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왕복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형태밖에 안 됩니다.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이 교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즉 어느 한 값에 수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양의 무한대나 아니면 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발산이라고 정의를 하고 네, 발산 중에서도 이제 진동하면서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시죠? 네, 그래서 참고사항에 수열이 발산하면 네, 당연한 얘기지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에 a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an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라는 뜻이지 극한값이 무한대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네, 의미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당부드리고 자, 다음 자, 이제 저희가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필수 예제 문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 읽어보시면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1-n분의 1이라는 네, 수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내가 한번 극한으로 극한값을 취해 볼게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과연 이 1-n분의 1이라는 수열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옛날에 함수의 극한을 할 때 x가 무한히 갈 때 x분의 1은 어디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렇죠. 요거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n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n분의 1은 네,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 함수는 1로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함수에서 쓰던 거 그대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2번 마이너스 2n 플러스 7이 있습니다. 이거 극한값 찾아보시면요. 리미트 마이너스 2n 플러스 7인데 이거는 눈으로 보더라도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이 값이 점점 음수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자, 요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한없이 작아질 거예요, 값이.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발산한다라고 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는 이제 수렴하는 거고요. 1번은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 항을 하나씩 나열해 볼게요. 자, n이 1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1의 1승이니까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어서 0.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여기 2 넣었을 때는 짝수 양수가 되니까 2. 세 번째 항은 0, 2 이런 식으로 자, 이 값이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뭐 딱히 변화 없이 0, 2를 왕복해서 이렇게 진동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발산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발산은 발산인데 그 진동하는 형태로 발산한다. 그래서 3번도 발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그 문제에서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도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눈으로 그냥 보인다고 하면 그냥 푸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우선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또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도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